맘먹고 노트북 들고 카페 왔는데 유튜브 슈츠 보고 쇼핑몰 보고 연예인들 열애설 기사 보시느라 한두 시간이 훌쩍 가버리셨나요? 글 쓰려고 앉았는데 바로 집중이 안 돼서 답답하신가요? 사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더하면 더했지 이 현상은 덜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아는 게 많지만 그만큼 알아볼 것도 더 많아져서 나날이 검색할 건 더 많아지고 원래 하려던 일을 시작하는 결단력과 해내는 집중력은 떨어져요. 매번 딱 컴퓨터를 켜자마자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할 일을 쭉쭉 해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 일주일에 이틀만 그런 이상적인 날이 있어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번 일 시작도 전에 쇼핑몰부터 봤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들 그러고 사니까요. 우리는 남들보다 아주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돈을 긁어모을 수 있어요. 본업도 하고 다른 일도 하면서 블로그만으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버는 제가 글 쓰는 날 하는 저만의 루틴 공유드려 볼게요. 굶고 숫자는 생각 안 하고 1시간만 제대로 살려고 해보고 켜버리고 극단적인 거 2가지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굶은 채로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너무 무책임한가요? 반은 농담인데요. 반은 진심이에요. 글 쓸 때는 배부른 상태보다는 좀 배고픈 상태가 훨씬 나아요. 이거 끝내고 빨리 밥 먹으러 갈 생각이 더 집중이 잘 된답니다. 위장이 비었을 때 집중이 잘 된다는 얘기는 워낙 많죠. 특히 글쓰기 할 때는 배부른 상태에서 하지 않는 건 진짜 추천드려요. 아예 안 먹지는 않아도 적게 먹고 다음 식사가 기대될 정도의 배고픔을 느낄 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다이어리에서 숫자는 일정만 보이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달에는 글 몇 개 쓰기, 6개월 안에 글 몇 개 쓰기, 다음 달까지 얼마 벌기, 올해는 얼마 벌기,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대로 써서 된 적 몇 번이나 있으세요? 그런데 다이어리에 쓰거나 계획을 세우고 싶은 유혹은 엄청 큰 거에 맞거든요. 계획을 세우는 행위만으로 이미 내가 거기에 도달한 느낌이 나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꾸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 좋아서 우리는 자꾸 계획만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계획만 세우고 다이어리 열심히 쓰고 다시 들여다보시기는 하나요? 다시 들여다봐도 내가 세운 그 계획에 압도돼서 더 하기 싫어지고 목표에서 더 멀어지기만 하죠. 사실 굳이 계획표에 안 써도 머릿속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잖아요. 굳이 눈에 보이게 써서 매일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숫자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전 요새 이럴 때만 써요. 이건 도움이 되더라고요. 할 일들을 쭉 적어놓고 이렇게 맨 앞에 그 일에 쓸 예상 소요 시간을 써놔요. 소요 시간을 기록해두면 내가 5분은 할 수 있는 인간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해치워버리자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5분짜리 하나 해내면 10분짜리도 하게 되고 60분, 90분짜리도 집중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블로그에 글 하나 발행할 때 할 일이 은은하게 많잖아요. 이 과정에서 제일 빨리 끝낼 수 있는 건 저에겐 보통 초안쓰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막 쓰거든요. 대학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실질적인 꿀팁을 많이 가르쳐 주시던 분이었거든요. 디자인 과제 빨리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일단 AI에 모아놓은 자료를 다 넣고 그리고 하나씩 빼면서 완성해. 그럼 하나씩 넣으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시안을 완성할 수 있어 라고 하셨거든요. 단순한 말 같은데 이게 실제로 해보고 안 해보고 하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쓰고 싶은 말을 다 써요.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 걸 한바닥에 토해내듯이 막 써요. 기획도 안 하고 구조도 안 잡고 소제목이나 제목 생각도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마구 다 써요. 잘 아는 주제일수록 시간이 적게 걸리는데 저는 보통 경험한 거나 잘 아는 거 위주로 쓰니까 공백 없이 1500자 정도 써도 20분이 안 걸려요. 물론 바로 발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글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해두면 뭘 쓸지 말지 결정할 그 시간에 일단 아는 걸 다 쏟아냈으니까 이건 필요 없겠다. 이건 순서를 바꾸자. 여기엔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 그런 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블로그에 글 쓰는 건 이젠 습관이 돼서 저는 보통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정말 얼마 안 걸리는데 돈 버는 글쓰기로 온라인 세상에 내놓기까지는 할 일이 꽤 많고 시간도 더 걸리죠. 그래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글 하나에 2시간 들여서 발행해 놓으면 이 글이 앞으로 2개월, 2년도 넘게 매일 $10씩 벌어다 줄 수도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동기부여류의 유튜브를 하도 많이 봐서 누가 이런 말을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의 시작, 보통은 오전 중에 앞 시간에 3시간이나 아니 1시간만이라도 이기는 시간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하죠. 프리랜서 되고 나서 시간 관리 잘 못하면 결과도 없고 수입도 없다 보니까 좋다는 거 시키는 거 다 해봤더니 전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침에 쇼츠나 기사 보면서 기상하지 않고 눈 뜨자마자 바로 집중하고 싶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밀리의 서재를 켜요. 책 한두 페이지 읽다 보면 그날 할 일에 대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특히 아침에는 제목 공부를 하는데 이건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포스팅 제목에 관한 건 따로 다뤄야 할 정도로 방대하고 중요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하루랑 싸워서 24시간 다 이길 수는 없지만 눈 뜨자마자 1시간만 이기면 나머지 시간도 대부분 이기면서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저도 해보니 실제로 이렇게 시작한 날은 하루를 충만하게 보낸 날이 많고요. 스탠포드 대학 나온 연수입이 몇백억에 이르는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선생도 그랬죠.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도 괜히 냉장고 주변 빙글빙글 돌지 말고 TV 채널 돌려보지 말고 씻지도 않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강의 준비 시작해버린다고요. 자기 전에 1시간만 그렇게 해도 남들보다 1년에 365시간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기 싫으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딴짓하면서 불안에 떨며 다음 할 일 생각하는 거 진짜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특히 컴퓨터 켜시자마자 인터넷 창 켜지 말고 그냥 메모장부터 켜보세요. 그리고 오늘 쓰려던 주제의 글에 대해서 마구 쏟아내듯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글만 쓰고 싶은 순간이 와요. 그리고 막 다음 주제까지 생각나더라고요. 저렇게 쏟아내듯 쓴 글은 바로 발행할 수는 없고 다듬어야겠지만 뭔가 해낸 기분이 들고 인터넷 창을 열어도 다른 페이지 열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고 바로 워드프레스, 블로그스팟, 티스토리 등의 편집기로 갈 수가 있고 집중도 잘 돼요. 여러분, 인생은 기세입니다. 하기로 했으면 확 치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블로그는 그런 면에서 기세가 가장 잘 먹히는 분야이기도 해요. 남들 다 망설일 때 나는 글을 확 써버리는 거죠. 생각날 때 하나씩 써나가면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조회수나 광고 수익 등으로 볼 수 있으니 시작도 안 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하려는 모든 일을 단순, 복잡, 극단의 두 가지로만 나눠보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할 일 앞에 시간 적어놓는 것과 비슷한 결인데요.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해도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정도라고 해요. 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수익형 글쓰기 할 때 가장 복잡한 게 소제목과 광고 위치 그리고 제목 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제목이 그 글의 메인 키워드이고 사람들이 그 키워드에 홀려서 내 글의 광고를 보거나 눌러서 내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제목에 따라서 이미 쓴 초안의 방향을 바꾸거나 글 쓸 때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쓰기도 해야 하니까요. 집중이 필요한 일, 집중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길게 써놓으면 눈에 안 들어와서 그냥 심플하게 집중을 요하는 이런 일들 앞에는 복잡, 집중을 덜 요구하는 일 앞에는 단순을 붙여놔요. 이렇게 쓰고 보니 수익형 글쓰기는 글 하나를 써도 보통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 아니네요. 대부분 다 복잡 단계이고 단순한 건 초안 써내려가는 거랑 사진 넣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 한 지 6, 7년이 됐지만 전 아직도 하루에 글을 한두 개밖에 못 써요. 제대로 된 수익형 글쓰기는 이렇게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사진이 많은 포스팅이라면 사진을 뭘 넣을지 결정하는 일도 따로 리스트화해요. 어떤 사진이 더 효과적일지 고민하는 것도 시간과 에너지가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진 넣기로 끝이 아니라 넣을 사진 정하는 것도 따로 단계를 나눴어요. 이렇게 단순 복잡으로 나눠놓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는 복잡한 일부터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심 이후의 시간에는 보통 단순한 것 위주로만 해요. 글 예약 발행 여러 개 하기로 마음 먹은 날은 이 글 저 글에 단순 복잡 단계를 각각 묶어서 하면서 제일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순서대로 진행해요. 블로그로 월 $1000 버는데 진짜로 별거 필요 없어요. 일기 쓰지 마시고 수익형 글쓰기 구조만 파악하시고 나서 다른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죽어라고 발행하시면 돼요. 수익형 글쓰기는 방법을 알고 나면 막막했던 시야가 거치고 그냥 힘들어도 쭉 쓰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애드센스로 몇백 달러씩 벌기 시작하면 누가 안 시켜도 그냥 머릿속에 늘 키워드가 떠다니고 틈만 나면 글 쓰고 싶어지고 세상의 모든 게 돈 되는 키워드로 보여서 어딜 가도 쓰든 안 쓰든 사진 찍는 게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수익형 글쓰기가 뭔지 감이 안 잡혀서 답답하신 분들은 이 영상 더보기란에서 월 100만원까지 가는데 도움받았던 무료 영상 리스트 공유받아가세요. 제가 월 100만원 만들면서 도움받은 강의들 목록 적어놨는데 이거 보고 도움받으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무료니까 그냥 밑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뭐라도 해내려면 특히 무료로 풀린 정보 같은 건 일단 킵해두시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제가 프리랜서로 10년 살면서 나름 터득한 시간관리 꿀팁인데요. 블로그에 그대로 적용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팁 중에 혹시라도 새로운 걸 아시게 됐다면 따라해보세요. 나이 30 넘고 40 넘으면 아무도 나에게 뭐 하라고 채찍질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별거 아닌 루틴 같은 게 쌓이고 쌓여서 나만의 생산수단이 되고 자동수입 머신이 되고 생활비도 만들어주고 노후 대비까지 되는 전략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글 많이 쓰시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버는 쾌감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